2022년 고2 11월 모의고사 해설 영상입니다. 선생님은 짝수번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넘어가고 20번부터 할 건데요. 먼저 글의 전체적인 주제를 한번 이야기해 본 후에 지문을 하나씩 분석하고 그 다음에 주제를 찾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번입니다. 20번은 조직에 관한 글인데요. 여러분, 조직이 성공하고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조직원들이 회사를 믿고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뢰성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20번은 평가에서의 명확성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학교에서 여러분이 하는 수행평가의 기준이 명확할 때 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수 있고, 이러한 신뢰는 결국에는 학교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평가에서의 명확성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하나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larity in an organization, 그래서 조직에서의 명확성은 keeps everyone working in one accord. in one accord는 조화롭게 라는 뜻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계속해서 조화롭게 일할 수 있도록 해줄 뿐만 아니라 energizes key leadership components like trust and transparency. 신뢰나 투명성과 같은 핵심적인 리더십 요소들의 활력을 준다고 합니다. 즉, 조직에서 명확성이 있다면 신뢰를 얻을 수 있다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No matter who or what is being assessed in your organization. 여기서는 부사절 접속사가 쓰였는데요. 누가 혹은 무엇이 평가되든지 상관없이, 그러니까 평가되는 대상이 직원이든 사장이든 혹은 평가 항목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자, 여기서 말하는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한 관계대명사인데요. 어떤 것이냐면 조직원들이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는지, 여러분이 무엇에 의해서 평가되는지를 말하는 것이 바로 평가 기준이죠. 그래서 평가 기준이 혹은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이 must be clear, 명확해야 하고, 그리고 평가 기준이 명확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If individuals in your organizations are assessed without knowing what they are being assessed on, 아까 얘기했던 평가 기준에 대해 알지 못하고 조직원들이 평가를 받는다면 it can cause mistrust and move your organization away from clarity. 불신을 초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뒤에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요. 첫 번째로 조직에서 명확성이 없을 경우에는 불신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For your organization to be productive, cohesive and successful, 조직이 생산적이고 응집력이 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trust is essential. 근데 신뢰는 아주 중요하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failure to have trust in your organization,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불신은 혹은 신뢰를 갖는 것에 대한 실패는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sults of any assessment. 두 가지의 결과를 초래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어떤 평가든지 평가의 결과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회사 전체의 평가일 수도 있고 하나의 평가 결과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평가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고, it will also significantly hinder the growth of your organization. 조직의 성장도 방해할 것입니다. 반대로 to conduct accurate assessments, 정확한 평가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trust is a must. 신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which comes through clarity. 그런데 이런 신뢰는 명확성으로부터 옵니다. 그쵸? 그래서 요거를 다시 정리해보면 결국에는 명확성이 있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고 정리해보겠습니다. In turn, 결국에는 assessments help you see clearer. 이러한 평가가 더 명확히 볼 수 있게 만들어지고 which then empowers your organization to reach optimal success. 최적의 성공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명확성이 없을 때를 먼저 설명하고 명확성이 있을 때는 이러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는 구조로 이해해 봅시다. 그리고 이것을 요약할 때는 명확성이 신뢰를 가져오고 이것이 성공으로 이어진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해 보면 Clarity is crucial in an organization because it fosters trust and it ultimately facilitates success. 이렇게 정리하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주장하는 바도 평가 요소가 명확해야지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목표를 추구하기에 좋은 날은 매달 1일이랑 매달 중간인 15일 중에서 어떤 날일까요? 네, 왠지 1일일 것 같죠? 그래서 22번은 목표를 추구하기에 좋은 날은 시작이나 처음과 연관된 날이다 라는 글입니다. 한번 봅시다.
In one study, 한 연구에서 when researchers suggest that a date, 어떤 날짜가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새로운 시작과 관련됐을 경우에 예를 들면 봄의 첫 번째 날, students viewed it as a more attractive time to kickstart goal pursuit. 자, 학생들이 이 날짜를 더 매력적인 시간으로 보았다고 합니다. 뭐 하기에 매력적인 날짜냐면 여기서 kickstart는 촉진시키다 혹은 시작하다 라는 뜻이거든요. 목표 추구에 시동을 걸기에 더 매력적인 날로 보았다고 합니다. 언제 보다냐면 than when researchers presented as an unremarkable day. 그냥 평범한 날을 제시했을 때보다 예를 들면 3월의 세 번째 목요일처럼.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죠. 그리고 22번은 이 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2개가 나옵니다. 자, 첫 번째 연구를 보면 whether it was starting a new gym habit, 우리의 목표 추구가 새로운 운동 습관을 시작하는 것이든지 spending less time on social media, SNS에 시간을 덜 쓰자라는 결심이든지 상관없이 when the date that researchers suggest, 자, 여기 주어의 구조가 관계대명사가 데이트를 수식하고 있는 구조인데요. 연구자들이 제시한 날짜가 was associated with a new beginning, 그래서 목표에 상관없이 새로운 시작과 연관되기만 했을 때 여기가 주절입니다. 더 많은 학생들이 wanted to begin changes right then. 바로 그때 뭔가 목표 추구를 하고 변화를 시작하기를 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새해에 결심을 많이 하고 그때 변화를 시작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뒤에는 다른 연구 결과가 하나 더 나오는데요. And more recent research by a different team. 다른 팀이 연구한 최근의 연구에서도 뭔가 찾아졌다고 합니다. Similar benefits were achieved. 비슷한 이점들이 얻어졌는데요. 자, 여기 by 뒤에는 show A, B가 쓰였는데 A에게 B를 보여주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showing goal seekers modified weekly calendars. 목표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수정된 주간 계획표를 보여줌으로써 비슷한 이점을 얻어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수정이 되었냐면 when calendars depicted the current day, 즉 오늘을 월요일이든지 일요일이든지를 as the first day of the week, 한 주의 첫 번째 날로 표현을 했을 때 people reported feeling more motivated. 사람들은 더 동기부여가 되는 것을 느낀다고 보고했다고 합니다. To make immediate progress on their goals. 그들의 목표에 대해서 즉각적인 진전을 만들기 위해서 더 동기부여가 되었다. 그래서 비슷한 연구 결과이지만 2개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할 때도 결국에는 새로운 시작이 동기와 연관된다는 단어를 써서 when people perceive a date, 어떤 날짜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상징으로 인식될 때 이것이 사람들의 동기를 증가시킨다 라고 정리를 하면 되고, 요지를 찾는 문제였기 때문에 답은 4번으로 날짜가 시작이라는 의미와 관련지었을 때 목표 추구에 강한 동기가 부여된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24번입니다. 자, 여러분, 부자를 상징하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이걸 하기 전에 지문에 나온 부자를 나타내는 표현을 하나 보고 갑시다. The well-off라고 하면 유복한 사람들이란 뜻이 됩니다. 그러면 유복한 사람을 상징하는 것은 아무래도 소비를 하는 것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영어에는 conspicuous consumption이라고 하면 과시적인 소비란 뜻인데요. conspicuous가 눈에 잘 띄는 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과시적인 소비란 뜻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명품이라든지 비싼 집을 생각할 수 있을 건데요. 24번 지문에서는 생활 양식으로서 자전거 타기 혹은 사이클링을 하는 것이 부자를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이 또 되고 있다는 글입니다.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recent cycling as a lifestyle craze,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라는 최근의 유행은 has expressed itself, 그 자신을 표현하고 있다 혹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In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active cyclists, 적극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의 수의 증가와 and in growth of cycling club memberships, 자전거 타기 클럽 회원 수의 증가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어느 지역에서냐면 in several European, American, Australian and Asian urban areas, 이러한 나라들에서 도시 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24번은 생활 양식으로서 자전거 타기 유행이 실제로 자전거 타는 사람의 수를 증가시켰다라는 내용인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동반하는 상징적 의미를
뒤에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It has also been accompanied by a symbolic reinterpretation of the bicycle. 자전거에 대한 상징적인 재해석을 동반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석이 바뀌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fter the bicycle had been associated with poverty for many years. 자, 과거에는 오랫동안 자전거는 가난과 연관이 되어 왔었는데요. 지금은 expensive recreational bicycles or recreationally inspired commuting bicycles, 그래서 아주 비싼 여가용 자전거라든지 여가용으로부터 영감을 받은 통학 자전거들이 have suddenly become aspirational product, aspirational, 동경이 대상이 되는 상품들로 바뀌었습니다. 도시 환경에서. 이 말에 공감하는 게 요즘에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옷도 되게 화려하게 입으시고 헬멧도 되게 예쁜 거를 쓰시고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동경이 대상이 되기도 하고 자전거도 아주 비싼 자전거들이 많기 때문에 상징적인 재해석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뒤에는 조금 더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현재 cycling has become an activity. 자전거 타기는 어떤 활동이 됐는데요. 자, 어떤 활동이냐면 which is also performed for 수행이 되는 활동인데 무엇을 위해서 수행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여기서 네 가지가 나오는데요. For its demonstrated value. 이것의 실증적 가치를 위해서 수행이 되기도 하고 for its role in identity construction. 정체성 형성을 위한 역할을 위해서 수행되기도 하고 and its effectiveness in impressing others. 다른 사람에게 인상을 주는 효과성을 위해서 and signaling social status. 사회적인 지위를 암시하기 위한 역할을 위해 수행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씩 보면 자전거 타기의 실증적인 가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실제로 보여지는 혹은 표현되는 가치니까 선생님 생각에는 자전거 하면 떠오르는 건강이라든지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보다 조금 더 환경을 생각한다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보여지는 가치를 위해서 수행되기도 하고 자전거 타기가 혹은 아이덴티티 컨스트럭션이니까 나는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다. 혹은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입는 패션을 보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역할을 위해서 수행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남들에게 단지 이러한 인상을 주기 위해서 타기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회적 지위니까 적어도 나는 자전거를 탈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다 라는 것을 암시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이러한 가치나 정체성이나 이런 목적을 위해서 수행이 되기도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To a certain extent, 그래서 어느 정도는 cycling has turned into a symbolic marker of the wear-of. 유복한 사람들의 상징적인 표시로 바뀌었던 거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넘어가면 Obviously, value-laden consumption behavior is by no means limited to cycling. value-laden consumption behavior이라고 하면 가치 판단적인 소비 행위를 얘기하는데요. 위에서 얘기했듯이 이러한 가치를 생각하고 소비를 하는 행위는 by no means 결코 limited to cycling, 자전거 타기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the link with identity construction and conspicuous consumption, 이러한 자전거의 과시적인 소비와 자전거 타기를 통해서 내가 상류층이다 혹은 활동적인 사람이다 라는 정체성 형성의 연결고리는 has become particularly manifest in the case of cycling. 자전거 타기의 경우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정리할 때는 맨 앞에 있는 문장과 더불어서 사이클링이 유복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바뀌었다라는 내용도 같이 넣어서 요약해 보겠습니다. 24번은 제목을 묻는 문제였는데요. 첫 번째 문장에서 자전거 타기의 증가라는 것이 핵심이 되고 이것이 뒤에 보면은 도시 거주자에게 새로운 지위를 부여한다 라고 해서 유복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상징이 된다 라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2번이 적합하고요. 요약을 해봤을 때는 생활 양식으로서의 자전거 타기 트렌드가 increase urban cycling participation, 자전거 타기 참여율을 높였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elevated the bicycle's symbolic significance, 자전거의 어떤 상징적인 중요성을 고양시켰는데요. 원래는 가난함에서 the wear of 혹은 high social standing을 나타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30번은 동물에 관한 글인데요. 여러분 야생에서 햇빛이 막 내려쬐는 날에 둘 중에 누가 더 살아남기 좋을까요? 펭귄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어둡고 그 다음에 밑에가 밝은데
반면에 춘식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되게 밝고 아래가 어둡습니다. 네, 정답은 펭귄입니다. 춘식이 같은 경우에는 안타깝지만 살아남기 어려운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자, 30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부분은 카운터 쉐이딩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 설명을 해주면서 이 카운터 쉐이딩은 어떤 목적으로 쓰입니다 라는 글이고요. 뒤에는 구체적으로 동물의 카운터 쉐이딩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카운터 쉐이딩은 과정인데요. The process of optical flattening. 시각적으로 평평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That provides camouflage to animals. 동물에게 위장을 제공하는, 우리 이 단어 배웠었다 맞죠? 동물이 위장할 수 있도록 시각적으로 평평함을 제공하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 카운터 쉐이딩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 자, 해가 위로부터 물체를 비추면 the object will be brightest on top. 그 물체는 맨 위가 가장 밝을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여기가 제일 밝을 것입니다. The color of the object will gradually shade darker. 그리고 물체의 색깔은 점차 더 어두운 색으로 음영해질 것인데요. Toward the bottom. 밑으로 내려갈수록. 그래서 위에가 밝고 밑에는 어두워진다. This shading gives the object depth. 이러한 음영이 물체의 여기서는 깊이 혹은 농도라고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농도를 주고 allows the viewer to distinguish its shape. 보는 사람들이 그것의 모양을 구분하게 허락한다고 합니다. 음영이 있기 때문에 모양을 식별할 수 있겠죠. Thus,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but uniformly, 그래서 만약에 어떤 동물이 정확하지만 균일하게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자, 여기서 substrate는 밑바탕이란 뜻인데요. 그 밑바탕과 같은 색깔일지라도 it will be easily visible when illuminated. 자, 빛이 비추면은 그 동물의 형체가 아주 쉽게 눈에 띌 것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부분은 동물의 카운터 쉐이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Most animals, however, 하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 아랫부분보다는 윗부분이 더 어둡다고 합니다. 뒤에 부분을 이해할 때는 바닷속에 사는 상어를 생각하면서 읽으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어 같은 경우에도 어두운 등을 가지고 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위에서부터 빛을 받을 때 the darker back is lightened. 어두운 등은 밝아지고 and the lighter belly is shaded. 반면에 여기 밝은 복부는 음영이 생기게 됩니다. 어두운 곳은 밝아지고 밝은 곳은 음영해지게 되니까 색깔이 약간 비슷하게 보이게 되겠죠. The animal thus appears to be a single color and easily blends in with the substrate. 따라서 동물은 하나의 색처럼 보이고, 그래서 이것은 맞고 밑바탕과 쉽게 섞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나 동물들한테 잘 안 보이겠죠? 그럼 뒤에는 잘 안 보이게 된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This pattern of coloration, 이러한 형태의 배색, 즉 counter shading은 reinforces the visual impression of shape in the organism. 생물체의 모양의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인 인상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모호하게 한다. 혹은 파괴한다 라는 내용이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로 바꿔보면 destroys the visual impression 혹은 선생님은 모호하게 하다라는 단어에 obscures를 써서 obscures the visual impression 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까 봤던 춘식이 같은 경우에는 위에가 밝으니까 더 밝아지고 밑에는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눈에 잘 띄게 되겠. 그렇기 때문에 더 생존하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여기서 키워드는 counter shading, 그 다음에 흐리게 한다 혹은 섞이게 한다, 배경과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동물들로 하여금 배경과 섞일 수 있게 해주고 obscure the visual impression of their shape, 그들의 모양에 대한 시각적인 인상을 흐리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2번입니다. 여러분, 32번은 금융에 관한 지문인데요. 혹시 뱅크런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뱅크런은 거래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하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뱅크런을 하게 되면 은행은 갑자기 많은 돈을 인출해줄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영어로 파산한이라는 표현이 insolvent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32번은 은행이 파산을 하는 이유에 대한 글인데요. 사람들이 단지 은행이 파산할 것 같다라는 공포심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32번은 빈칸 문제인데요. 빈칸이 나온 부분이 주제가 되기도 하니 지문에서 근거를 잘 찾아봅시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connectedness of the global economic market, 전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은 makes it vulnerable to potential infection. 그것을 잠재적인 감염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감염은 뒷문장에 나온 재정적인 실패라든지 파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A financial failure, 즉 개인적으로 파산을 하거나 금융상 실패를 하는 것은 can make its way, 나아갈 수 있는데요. From borrowers to banks to insurers. 돈을 빌린 사람이 파산했기 때문에 채무자의 파산은 은행으로부터 보증인들까지 spreading like a flu, 독감처럼 번질 수 있죠. 자, 그런데 however 뒤에 when부터 해석을 해보면 when it comes to such infection in the market, 자, 그런데 시장에서의 그러한 감염에 관해서는 there are unexpected characteristics, 예상치 못한 특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Infections can occur even without any contact. 이러한 감염이 어떠한 접촉 없이도 일어날 수 있고 A bank might become insolvent even without having any of its investment fail. 어떠한 투자에도 실패하지 않았는데도 은행이 파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감염의 특징은 개인과 다르게 어떤 투자에서 실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지 않아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다면 빈칸에는 실패하지 않고 어떠한 다른 이유 때문에 파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빈칸은 뒤에 나온 부분을 먼저 읽고 근거를 찾아서 돌아오겠습니다. If we all woke up tomorrow and believe that Bank X will be insolvent, 만약에 우리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뱅크 X가 지급 불능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then it will become insolvent. 실제로 지급 불능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믿는 것만으로도 파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올 것 같다, 맞죠? 사실 it will be enough for us to fear. 우리가 단지 두려워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자, 뭐라고 두려워하냐면 that others believe that Bank X was going to fail. 다른 사람이 뱅크 X가 망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두려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합니다. Or just to fear our collective fear. 혹은 우리의 집단적인 두려움을 두려워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뒤에도 계속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파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면 We might or even know that Bank X was well managed with healthy investments. 우리는 모두 뱅크 X가 잘 운영이 되고 건강한 투자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But if we expected others to pull their money out,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돈을 인출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then we would fear, 두려워하는 것이죠. Being the last to pull our money out. 우리가 돈을 인출해갈 가장 마지막 사람이 될까봐. 즉 다시 말하면 financial distress can be self-fulfilling. 이러한 재정적인 고통은 자기 충족적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믿고 기대하는 대로 된다는 거죠. And is a particularly troublesome aspect of financial markets. 그리고 이것이 금융시장에서의 특별히 골치 아픈 측면입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에는 투자 실패로도 은행이 지급 불능이 될 수 있지만 여기에 보라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은행 X가 말할 것이라고 두려워하는 것,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돈을 일출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그리고 자기 충격적인 재정적 고통, 이러한 것들도 은행을 지급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빈칸에 들어와야겠네요. 그래서 키워드인 fear, uncertainty가 쓰인 fear and uncertainty can be damaging to financial markets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주제가 되겠지요. 요약하면 세계 경제 시장의 연결성이 그들을 경제적 감염에 취약하게 만드는데요. 특히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공포심과 불확실성이 은행을 지급 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Global financial markets interconnectedness makes them vulnerable to financial contagion. 감염으로부터 취약하게 만들고, 왜냐하면 사람들의 공포나 불확실성이 can cause it to fail. 은행을 망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요약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34번은 관찰 연구를 할 때 교란 변수에 대한 글인데요.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들고 왔어요. 우리가 어떤 연구를 할 때는 독립 변인이라는 게 있고 종속 변인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것이 심장병에 영향을 줄 것이다 라는 가설을 검증하고 싶을 때 술을 마시는 것이 독립 변수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심장병을 걸리고 걸리지 않고는 종속 변수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연구를 교란시키는 변수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대부분 흡연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에 걸린 사람들이 술을 마셔서 심장병에 걸린 건지 담배를 피워서 심장병에 걸린 건지를 알 수가 없게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34번을 읽다 보면 담배는 알려진 교란 변수이지만 알려지지 않은 교란 변수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요소가 종속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연구를 어렵게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Observational studies of humans, 사람에 관한 관찰 연구는 can be properly controlled, 적절하게 통제될 수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Humans live different lifestyles and different environments. 다른 환경에서 다른 생활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다르게 생활하기 때문에 they are insufficiently homogeneous. 자, homogeneous는 동질적이니까 불충분하게 동질적입니다. To be suitable experimental subject. 실험 대상이 되기에는 불충분하게 동질하다는 것입니다. These confounding factors, 아까 얘기했던 이러한 교란 변수들이 undermine, 약화시킨다고 합니다. Our ability to draw sound causal conclusions. 타당한 인과적 결론을 도출하는 우리의 능력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특히 from human epidemiological surveys, 사람 역학 조사에서 특히 어렵다고 합니다. 역학은 전염병이나 질병에 관한 연구를 얘기를 합니다. confounding factors, 이 교란 변수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교란 변수는 어떤 변수냐면 알려져 있기도 하지만 안 알려질 수도 있습니다. That make it difficult for epidemiologists to, 역학자들을 어렵게 만드는 변수입니다. 자, 어떻게 어렵게 만드는지가 빈칸이 되겠네요. 자, 뒤에 문장에서 한번 근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For example, 예를 들면 Taubes argue that since many people who drink,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흡연도 한다, 맞죠? 그래서 음주 하는 사람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Researchers have difficulty, 어려움을 겪습니다. Determining the link between alcohol consumption and cancer.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하고 싶었던 거는 음주가 암에 미치는 영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음주한 사람들이 흡연을 하기 때문에 이게 교란 변수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 음주라는 변인이 연구하고 싶었던 변인인데 이거를 독립시키기가 어려운 거다, 맞죠? 그래서 빈칸은 difficult for epidemiologists to isolate the effects of the specific variable being studied. 연구되고 있는 구체적인 변수인 alcohol consumption이라는 변수를 그 효과를 분리하기 어렵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비슷하게도 researchers in the famous Framingham study, 유명한 프레밍엄 연구의 연구자들은 확인했다고 합니다. A significant correlation, 아주 중요한 상관관계를 between coffee drinking and coronary heart disease. 여기서 coronary heart disease는 관상 동맥성 심장 질환입니다. 커피를 많이 마시면 심장 질환이 높아진다라는 상관관계를 확인을 했는데요. 하지만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었던 독립 변수는 커피 섭취였는데요. Most of this correlation, 이러한 대부분의 상관관계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Once researchers corrected for the fact, 어떠한 사실을 수정한 이후에는 that many coffee drinkers also smoke. 또 이 사람들이 대부분 흡연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교란 변수가 되었던 거죠. If the confounding factors are known, 흡연처럼 교란 변수가 만약에 알려진 경우에 it is often possible to correct for them. 그것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흡연을 하지 않는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을 실험자로 하면 되겠죠. 하지만 문제는 if they are unknown, 알려지지 않은 교란 변수의 경우에는 they will undermine the reliability. 자, 이것은 신뢰성인데요. 알려지지 않은 교란 변수를 통제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구의 신뢰성을 해칠 수 있겠죠. of the
Causal conclusions we draw from epidemiological surveys. 그래서 역학조사로부터 도출한 인과적인 결론의 신뢰성이 손상될 것입니다. 이것을 요약할 때 꼭 넣었으면 하는 표현은 교란 변수. 그 다음에 교란 변수가 causal이라고 해서 인과관계에 혼란을 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꼭 포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Observational studies in humans struggle to control diverse environments.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나 라이프 스타일을 통제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교란 변수들 때문이고 이것들은 알려졌을 수도 있고 안 알려졌을 수도 있지만 complicating the establishment of causal relationships in these studies. 이런 관찰 연구에서 인과관계를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3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6번은 이칠 권리에 관한 글입니다. 이칠 권리는 여러분도 하나쯤 가지고 있는 흑역사라든지 잊고 싶은 기억들을 공공적인 영역에서 삭제할 권리를 얘기합니다. 36번은 글의 순서를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단락별로 어떻게 자연스럽게 연관되는 것이 좋은지를 같이 보면서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a right 라고 해서 잊힐 권리는 어떠한 권리이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요. Distinct from but related to a right to privacy. 그래서 이 잊힐 권리라는 것은 사생활 권리와는 구분이 되지만 연관이 있는 개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서 잊힐 권리와 사생활 권리가 서로 비교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장을 보면 그 중에서도 사생활 권리라는 것은 among other things 무엇보다도 the right for information 정보에 관한 권리라고 합니다. 어떠한 정보냐면 traditionally regarded as protected 전통적으로 보호받아야 된다고 여겨지거나 personal, 아주 개인적인 정보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Not to be revealed, 공개되지 않아야 할 개인적인 정보들을 얘기하죠. 예를 들면 우리의 주민번호와 같은 것들이 사생활의 권리에 포함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A와 B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두 개를 비교하고 싶을 때는 A는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B는 이런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나씩 설명을 해주잖아요. 자, 처음에 사생활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했으니까 두 번째로 잊힐 권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B에 보면 대조적으로 the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라는 것은 can be applied to information, 이러한 정보에 적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정보냐면 has been in the public domain, 공공의 영역에 있었던 정보에 적용이 될 수 있다. The right to be forgotten broadly includes, 잊힐 권리라는 것은 광범위하게 포함을 하는데요. The right of an individual, 개인의 권리인데 not to be forever defined,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권리입니다. By information from a specific point in time, 특정 시점의 정보에 의해서, 즉 공공의 영역에서 개인의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면 그 시점이 지나서는 그 개인이 그러한 정보에 의해서 영원히 정의되지 않을 권리라는 것이죠. 자, 다음으로 넘어가면 A와 C의 앞에를 한번 보겠습니다. A는 one motivation for such a right 라고 해서 이러한 권리의 동기 혹은 이유는 이러한 것입니다 라고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C에 보면 despite the reason for supporting the right to be forgotte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잊힐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라고 나오는데요. 앞서 나왔던 부분이 잊힐 권리에 관한 글이었기 때문에 잊힐 권리가 필요한 이유가 먼저 나오고 그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이 먼저 나오는 것이 흐름상 자연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A의 내용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such a right는 a right to be forgotten, 잊힐 권리겠죠? 잊힐 권리의 이유 중에 하나는 is to allow individuals to move on with their lives. 그래서 allow A to B는 A가 B 하도록 허락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개인들로 하여금 move on with their lives, 자신의 삶을 나아가도록 하고 즉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고 and not be defined by a specific event or period in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구체적인 사건이나 기간에 의해서 정의되지 않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for example, it has long been recognized in some countries. 이러한 권리는 몇몇 나라들에서 인식되어 왔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는 that even past criminal convictions, 과거 범죄 유죄 판결이 should eventually be spent, 반드시 소모되어야 하며
즉 cleared, 결국에는 삭제되어야 하고 and not continue to affect the person's life, 계속해서 한 사람의 삶에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어두운 과거가 있더라도 그 사람이 미래에는 자신의 삶을 더 영위할 수 있도록 이러한 이칠 권리를 옹호하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칠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에도 불구하고 The right to be forgotten can sometimes come into conflict. 이러한 이칠 권리는 충돌할 수 있다고 합니다. With other rights, 다른 권리들과. 예를 들면 formal exceptions are sometimes made. 아주 공식적인 예외들이 만들어질 때도 있는데요. For security or public health reasons. 공공보건이나 안보의 이유로 이칠 권리가 적용이 되지 않는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대통령 선거에 같은 경우에도 과거의 유죄 판결이나 이런 것들은 공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36번은 이칠 권리와 사생활 권리를 비교하면서 설명해주는 글이었습니다. 그래서 36번은 요약할 때 이칠 권리를 주어로 써서 사생활 권리와는 비교가 됐다는 내용과 그리고 A와 C에서 이칠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가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칠 권리를 옹호하는 이유를 하나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랑 과거 정보에 의해서 한 사람이 영원히 정의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었다라는 내용이었죠. 3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8번은 음식에 관한 글인데요. 음식 중에서 anti-nutritions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우리말로는 항영양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장에서 우리가 어떤 음식이나 영양소의 흡수를 방해하는 화합물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 개가 있는데 선생님이 찾아보니까 글루코시놀레이츠라는 항영양소는 요 브로콜리에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어린아이들이 보통 브로콜리나 야채를 싫어할까에 대한 답을 항영양소를 이용해서 대답해주는 글입니다. 자, 38번은 문장 삽입하는 문제인데요. 글을 한번 해석하면서 문장 간의 흐름을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n the natural world, 자연계에서 if an animal consumes a plant, 만약에 동물이 식물을 섭취한다면, 근데 어떤 식물이냐면 with anti-nutrients, 그래서 항영양소를 가진 식물을 섭취하는데요. 여기에 enough to는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에 충분하냐면 make you feel unwell. 여기서 it은 동물이죠. 그래서 동물이 자신의 상태를 안 좋게 하기에 충분한 항영양소가 가진 식물을 섭취하면 이 동물은 won't eat that plant again. 다시는 그 식물을 먹지 않겠죠. 그럼 상태가 안 좋아졌기 때문이겠죠. Intuitively, 직관적으로 animals also know to stay away from these plants. 이러한 식물을 멀리할 줄 안다고 합니다. Years of evolution and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수년간의 진화와 information being passed down, 전해져 내려온 정보들이 created this innate intelligence, 이러한 선천적인 지능을 만들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this intuition도, 하지만 이러한 직관은 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직관이 앞에 나왔던 선천적인 지능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연결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선천적 지능, 직관은 하지만 it's not just seen in animals, 동물한테만 보이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Have you ever wondered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왜 대부분의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 궁금해 해본 적 있으신가요?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전 문장에서 동물한테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동물뿐 아니라 대부분의 아이들한테도 보인다라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Dr. Stephen Gundry justifies this 라고 해서 이것을 정당화했다라고 했는데요. 당연히 이것은 Why most children hate vegetables? 왜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를 정당화했다라고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습니다. 자, 어떻게 정당화했냐면요. As part of our genetic programming, our inner intelligence. 이것이 우리의 유전적인 프로그래밍, 즉 내적 지능의 일부로 정당화했다고 합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보면 Since many vegetables are full of anti-nutrients, 동물이 식물들을 싫어했던 것처럼 많은 야채들이 이러한 항영양소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Your body tries to keep you away from them.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을 그것들로부터 멀리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러한 야채들로부터 멀리하게 하고 While you are still fragile and in development. 여러분이 아직 연약하고 성장 중일 때는. 자, 우리가 삽입할 문장에는
it does this 라는 표현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그러면 it이랑 this가 각각 가리키게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does this by making your taste buds perceive these flavors as bad and even disgusting. 자, 4번 문장에서 한번 찾아보면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것은 your body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몸은 does this keep you away from vegetables. 야채로부터 여러분을 멀리 하도록 합니다. 라고 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죠. 어떻게 하냐면 여러분의 미뇌라는 것을 perceive these flavors as bad and even disgusting. 이러한 맛들을 안 좋게 혹은 역겹다고 느끼도록 만들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채소를 멀리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지만 as you grow and your body becomes stronger, 여러분이 자라고 몸이 더 튼튼해지면 enough to는 뭐뭐 하기에 충분한이라는 뜻이죠. tolerate these anti-nutrients, 이러한 항영양소를 받아들일 수 있게 충분해진다면 suddenly they no longer taste as bad as before. 그렇다면 이전만큼 맛이 나쁘게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왜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는지를 항영양소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40번입니다. 자,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구랑 같이 일을 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사람은 이땡땡씨고 여러분의 국제고 선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이스마일 알 땡땡씨고 중동 출신의 사람입니다. 보통 누구를 선택을 할까요? 첫 번째 사람을 선택을 할 것 같은데요. 다른 사람도 그런지 한번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A study investigated the economic cost of prejudice. prejudice는 선입견이니까 선입견의 경제적인 비용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Based on blind assumptions. 맹목적인 가정에 기반한 선입견의 경제적 비용을 연구했다. 자, 구체적으로 보면 Researchers gave a group of Danish teenagers 덴마크 10대들에게 the choice of working with one of two people. one of two people이니까 두 명 중에 한 명과 일하는 선택권을 줬다고 합니다. 둘 중에 누구랑 일할래? 라고 물어봤다. The teenager had never met either of them. 그 둘 중 누구도 만난 적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자, 여기 보면 one이 나오고 the other이 나온다, 맞죠? 두 명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One of the people had the name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similar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to the teenager. 한 명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이땡땡처럼 비슷한 인종적인 혹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the other had a name, 다른 사람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that suggested they were from a different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이 사람은 다른 인종적 또는 종교적인 배경 출신임을 암시했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이스마일 이런 아랍 계열의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자, 그 결과 The study showed, 그 연구 결과는 보여주었습니다. The teenagers were prepared, 10대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To earn an average of 8% less, 평균 8% 정도 적게 벌 준비가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손실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요. If, 만약 they could work with someone, 누구와 일할 수 있다면 they thought, 여기서는 문장이 삽입되었습니다. 누구냐면 came from the same ethnic or religious background. 자신과 같은 인종적 혹은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람과 일할 수 있다면 and this prejudice, 즉 여기서 말하는 선입견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같은 인종에 대한 선호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같이 일할 사람이 나랑 같은 인종이든 같은 인종이 아니든 일할 능력은 개개인별로 다를 수 있는데 같은 인종을 선호한다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입견이 아주 명확했다고 합니다. Among teenagers with ethnic majority names, 인종의 다수가 가진 이름을 가진 10대들이든지 혹은 those with ethnic minority names, 인종에서 희귀한 이름을 가진 10대든지, 즉 이 말을 하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 종류와 상관없이 같은 인종을 선호하는 선입견이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The teenagers were blindly making assumptions. 그리고 이러한 선입견에 기반해서 blindly making assumptions, 경제적인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단지 맹목적으로 가정을 했는데요. About the race of their potential colleague. 그들의 잠재적인 동료의 인종에 대해 가정을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가정은
그 이름을 보고 이 이름이 김땡땡이면은 나랑 같은 인종일 것이다. 혹은 이스마일이면은 나랑은 다른 인종일 것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They then applied prejudice to those assumptions.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했던 같은 인종을 선호하는 선입견을 자신들의 이름을 선택하는 가정에 적용을 한 것이죠. 어디까지 적용을 했냐면 to the point where they actually allowed that prejudice to reduce their own potential income. 그들 자신의 잠재적인 소득을 줄이는 것을 실제로 허용하는 데까지 선입견을 자신의 가정에 적용했다고 합니다. The job required the two teenagers to work together for just 90 minutes. 자, 그래서 저스트는 강조를 하는 것인데요. 단지 90분만 같이 일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그래서 하루나 1년을 같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 반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견을 적용한 가정을 바탕으로 선택했다고 합니다. 자, 이거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약문을 보면 일단 주제가 a study인데요. 이러한 연구가 suggest that 다음과 같은 것을 시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구 내용을 보면 in which teenagers expressed 때들이 표현을 했는데요.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비슷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무엇을 나타냈죠? 같은 인종을 선호했기 때문에 preference를 적으면 되겠습니다. 즉, teenagers expressed the preference to work with someone of a similar background. 심지어 그들 자신의 경제적인 비용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시사하는데요. An assumption-based prejudice,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이 rational economic behavior, 이성적인 경제 행위보다 뭐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연구 결과에서는 경제적인 가치보다는 자신들의 선입견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outweigh를 써서 assumption-based prejudice, 가정에 근거한 선입견이 이성적인 경제 행위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 는 점을 시사했다라고 정리하겠습니다.